자, 이제 시장 시그널과 기업 들어갑니다. 또 인베스트 전문의 인성희 고문과 주식회사 광장의 황태규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또 시그널 무엇인지 김유정 아나운서 몇 가지 또 정리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그널은 섹터별 대장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 볼까요?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모멘텀과 함께 정책적 지원 강화라는 두 가지 모멘텀이 교차하면서 주가의 상승까지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죠. 자사주를 미국 주식에 상장하는 ADR 발행 검토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 SK하이닉스는 풍문에 대한 해명 공식까지 보도했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면 전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용들을 검토한 이후에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경쟁사 수준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SK하이닉스는 AI의 핵심인 HBM 분야를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약 11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쟁사인 미국의 마이크론의 PER이 29배에 비하면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미국 시장 IB들은 특히나 이번 ADR 상장이 굉장히 중요한 주가 가치가 평가받을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증권사들이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덧붙여서 정부의 첨단 산업 지수 회사와 금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까지 함께 덧붙여진다면 SK하이닉스 시장에 이야기하는 그 80만 닉스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초반 상승폭 대비해서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하는데요. 과연 SK하이닉스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그 전망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2차 전지날에서 오늘 삼성 SDI가 2차 전지 섹터와 함께 오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형 호재와 더불어서 2차 전지 역시 정부의 든든한 정책적 지원감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 SDI가 미국의 2조 원이 넘는 ESS용 LFP 배터리를 대규모로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미 이번 주 초 여러분들께 전달드린 내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메르세데스 벤츠와 함께 2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드렸는데요. 이처럼 LG 엔솔부터 삼성 SDI까지 2차 전지 대기업들이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따내면서 다시 한번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정부가 2차 전지 분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죠. 정부가 배터리 산업을 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더 쉽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반도체와 2차 전지 대장주 상승하고 있는 현재 흐름에서 어떤 전망 예측해 볼 수 있을지 두 섹터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이벤트 재료입니다. 많이 노출된 SK하이닉스 미국의 상장.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그 자사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주를 담보로 그다음에 ADR이라는 예탁 증서를 발행해서 상장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이 조회 공시에 들어가면은 이 톤이 세 단계 정도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실무근 아니야. 두 번째가 확정된 바 없음. 그거보다 조금 수위가 높은 것 같아요. 약간 검토 중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던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사실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은 조차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주가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만 해도 이제 반응이잖아요. 황태규 부장이 SK하이닉스를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BM AI 서버에 대한 수요에 대한 확대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 매출 약 24조 그리고 영업이익 11조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HBM4로 이제 확장되면서 4분기 실적에 시작으로 26년 내년이죠. 물량이 사실상 이제 매진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에 따른 확대로 실적 레버리지까지 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갱신 흐름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보유 자사주죠. 약 2.4%를 활용해서 미국의 ADR
상장을 좀 검토 중이다. 뭐 미확정 공시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미국 내 투자자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확대 그리고 마이크론 대비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신주가 아닌 자사주에 대한 전환으로서 일단은 주식에 대한 그런 희석 효과는 없을 것으로 좀 보이고 ETF 자금에 대한 유입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제에 대한 얘기죠. 그 미국 쪽에서 중국향 반도체 수출 허가에 대해서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입장은 일단은 적극적인 수용이 아닌 선택적인 뭐 의지를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200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실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것보다는 중국 내 자체적으로서 생산을 좀 해보고 발전시킨 다음에 H200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뉘앙스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뭐 사실상 모멘텀에 대한 추가로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한 잉여자금 142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캐펙스 투자에 대한 캐펙스 투자를 지속 가능케 하는 그런 원동력이 좀 될 수가 있겠고 HBM 수요에 따른 장기 공급 계약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좀 거둘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ADR 투자를 했다고 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냐 이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국내 상장사에 있어서는 SK텔레콤, KT, 한국전력 등등이 좀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자체적으로는 큰 기대감을 보이기보다는 하나의 모멘텀에 대한 추가 생성으로만 좀 인식을 좀 하고 해석하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뭐 2.47%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좀 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매물들을 시원하게 뚫지 못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지금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에 대한 포지션으로 좀 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고요. 박스권에 대한 돌파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재접근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모습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60만 원 위에 안착하는 게 확인이 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거래량을 실어놓고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 후에 다시 한번 단기 이평선에 안착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을 때가 오히려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뭐 주가가 현재로서는 밀릴지 안 밀릴지는 알 수 없지만 네. 밀리면은 분할 접근. 맞습니다.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대만 이 TSMC도 대만에 이제 가권 지수하고 미국에 이제 상장이 돼 ADR 형태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조금 참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고 거기에 부가적으로는 이제 금산분리 완화인데 네. 하이닉스 잘 팔았는데 돈이 왜 없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 돈이 없다고 하니 돈을 더 구해서 캐펙스를 더 늘려서 투자의 길을 열어주겠다. 네, 예. 금융 자본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이것도 뭐 하여튼 나쁜 재료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으로는 일단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지금 생성이 좀 되고 있는 것이 맞고 네. 실적이 뒷받침되어서 이번에 4분기 실적이 기존에 발표되었던 3분기 실적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방향도 저는 우상향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대비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대외 변수를 좀 고려했을 때는 미국 주식을 그런 증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조금 확인하고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재료는 만인이 다 알게끔 노출은 다 됐다라는 거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에서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건 참고를 해보시자 이렇게 황태길 부장이 얘기해 주셔서 투자 전략은 관망 네. 이렇게 주셨고 자, 두 번째 시그널은 삼성 SDI입니다. 이것도 어제 LG 아까 김주영 선수 말씀했는데 LG엔솔이 어제 벤츠 2조 원. 야, 그럼 우리도 뭐 하나 발표해. 우리도 2조 원 이건가? 네, 약간 뭔가 경쟁하는 듯한 느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자, 이제 뭐 먼저 발표를 하느냐. 이 주식시장이 약간 그 반복되는 재료에 대해서의 그 가치가 좀 떨어지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가요? 그래도 주가는 오르네요. 예, 오늘 주가 오르는 게 신기할 정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주가 떨어질 재료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재료는 좋은데 거의 뭐 재료에 대한 주가 영향력은 별로 없거든요. 어제 LG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뭐 반도체 같으면은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관련 뭐 부품주들이 이제 관련 주변주들이 같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쪽은 별로 그렇게 아직 2차 전지는 아직 가능성은 상당히 있고 이제 주가가 전체로 낮으니까 있는데 아무래도 뭐 완제품 3사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쪽의 움직임보다는 아무래도 부품 관련 주변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약간 반도체하고 좀 거꾸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3사 중에서 완성체 3사 우리나라 대표적인 완성체 3사 그러니까 만드는 회사 납품하는 회사 3사 중에서는 가장 좀 더딘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 실적도 가장 좀 떨어지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실적이 작년에 엄청 안 좋았다가 올해는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SDI는 좀 늦은 상태다. 거기에 그 단발성 이슈로 2조 원대 규모의 공급계 미국 그 에너지 기업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내후년부터 시작한 3년 동안 이제 이루어진다고 이게 이제 기존의 제품보다는 좀 다르게 이제 각형으로 이제 저장 장치에 들어간다는 내용. 그리고 삼성 SDI가 미국 내에선 유일하게 중국계를 제외한 업체 중에서는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프리미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실적 부분에서는 기존 이사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고 여러 가지 내년에 실적은 상당히 개선되는 건 기대하지만은 좀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도 두 개 회사는 외국이나 기관이나 공인지 매수 쪽으로 늘려가는데 이쪽 SDI는 좀 늘려가는 게 상당히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가능성은 있지만 상당히 더디다. 오늘 올라가는 거는 뭔가 모르게 단발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시간을 갖고 좀 매매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오르는 걸 따라가기보다는 일단은 길게 봐서는 충분히 매수할 종목이고 매수해야 될 종목인데 한 번에 따라가긴 좀 부담스럽다. 분할 매수에 들어가자. 분할도 좀 장기적으로 좀 긴 안목으로 보고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공시에 올라온 공시는 아니네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네. 자, 이제 우리 국장 K 증시 이 국장의 효용성, 투명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그 정보의 비대칭성,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들은 먼저 아는 거죠. 근데 그런 대규모의 수주 공시라면은 주가가 이미 반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은 뭐지? 뭔가 있나? 이렇게 하다가 뉴스나 이런 게 나오면은 오죽하면 sell on 뉴스 나오면 팔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참 희한합니다. 그죠? 이거 먼저 조금 바로 잡아야 되는데 항상 단국도 예의주시하겠죠. 네. 하여튼 프론트 러닝 이거 참 문제예요. 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자 삼성 SDI도 일단 특징주 기사네요. 기사 나오고 나서 주가가 떴다가 쭉 밀려버려가지고 있어야 팔지 없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없는 분들께 좀 말씀드렸듯이 없는 분들 굳이 이걸 따라가서 살 필요는 없다. 지금은 좀 관망하는 상태가 필요하고 일단 긴 안목으로는 매수해야 되는 종목 맞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이제 거의 바닥권에서 탈출하고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갖고 관련 부품 주변주들이 올라가고 있거든. 상승세를 좀 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쪽에서 일단은 올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납품업체로서 당연히 납품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은 좀 긴 안목으로 매매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긴 안목으로 접근하시자 이렇게 주셨네요. 자, 다음 또 시그널은 무엇일까요? 개별 기업인 것 같은데요. 김유정 아나운서 다시 연결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시그널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함께 오랜만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액주주의 승리 소식을 전한 오스코텍이 오늘 주가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이죠. 특히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 개발을 통해서 기술 이전 소식을 통해 일상의 이름을 알린 기업인데요. 어떤 이슈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했던 회사 내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를 끌어올렸던 핵심 이슈는 바로
바로 법원 판결에 있습니다. 그동안 오스코텍에는 이상한 정관이 있었는데요. 바로 초다수 결의제라고 해서 이 소액 주주들의 의견보다는 소수의 경영진의 의견만을 통과되기 쉽게 만들었던 정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정관이 이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너무 쉽게 막는 것이라며 무효라고 판단했고요. 시장에서는 지배구조 리스크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오늘 6%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영진과 소액 주주 사이에 가로막았던 벽이 허물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 정부가 코스닥 시장 자체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기대감 속에 바이오 섹터에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오스코텍 같은 기업들에도 그 수급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치매나 파킨슨병 치료제 같은 뇌 관련 약부터 더부터 미래의약품으로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RNA 치료제까지 과연 새로운 먹거리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상승하고 있는 오스코텍 관련 전망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최근 3일 연속 상승하며 오늘 11% 넘게 급등하고 있는 일동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장 초반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동제약을 대거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추세 전환의 시동인 걸까요? 이러한 흐름을 연출하는 핵심 이 내용은요. 바로 미국 생물보안법의 연내 통과 기대감이 더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개선을 통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기도 했었죠. 임원의 20%를 감원하기도 했고 차장 이상급의 간부급에 대한 희망퇴직을 단행하면서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시와 모멘텀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별 이슈로 급등하고 상승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면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제약바이오 흐름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기업입니다. 오스코텍.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나 되는군요. 많이 올라왔네. 예. 이제 무슨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네, 일단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렉나자에 대한 병용이죠.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일본의 시장으로 상업화가 시작이 됐다.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마일스톤 및 로열티에 대한 가시화가 되는 시점으로 현재 OCT 598에 대한 미국, 한국 그리고 FDA 일상에 대한 진입이 모멘텀에 대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있어서 자회사 제노스코에 대한 지분이 기존의 59%에서 100% 자회사로 이제 추진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현금 흐름에 대한 일원화로 이슈가 재평가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상업화 쪽으로는 존슨앤존슨 병용요법 출시로 유한양행 마일스톤 중에서 약 40%가 오스코텍 그리고 제노스코의 몫으로 약 2,400만 달러의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시점이고요. 다만 이제 제노스코에 대한 그런 자회사 추진 과정 중에서 제노스코 쪽으로 주가 희석에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 대한 그런 반발이 좀 리스크가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그리고 지금 일상 진행 중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임상 초입 데이터 그리고 일정들이 리스크가 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현재 앞에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음봉이 좀 거래량 실린 음봉이 좀 크게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리스크적인 부분을 조금 희석하는 과정 중에서 현재 매물을 좀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저는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악성 매물 소화 중으로 있어서 모멘텀 측면에서는 기대감이 조금은 더 압도하는 모습들이 좀 오늘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리스크도 있지만 이 리스크를 잡아내고 있는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매수로서 이제 시세에 같이 한번 동참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향후에 이제 리스크는 두 개가 있죠. 이제 자회사로 편입 과정이 좀 늘어지는 법적 공방이 좀 늘어지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을 때는 주가가 횡보에 대한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겠고 또는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시장 기대치보다 하회했을 때는 급락에 대한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리스크만 좀 체크를 한다면 나머지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관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제약바이오는 특히 이제 전문 용어로 베타가 낮죠. 시장하고 지수의 연동성,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낮아요. 그러니까
지수야 어찌 됐던 간에 올라갈 때는 작은 거 하나 툭 터지면 확 위로 튀든지 밑으로 튀든지 이 변동이 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래서 바이오를 하는구나. 화끈하니까 그죠? 근데 좋은 쪽이면 참 좋은데 근데 그만큼 리스크가 좀 크죠. 리스크가 예. 있죠. 네,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들만이 또 알겠네요. 그들이 누굴까요? 네. 자, 오스코텍 받고 그래서 매매 전략은 매수 그래도 전략 주셨고요. 두 번째 또 일동제약 여긴 또 뭔가요? 네, 오늘 거래가 엄청 터지네요. 어제 거래가 400만 주, 오늘 지금 오전 중 700만 주가 넘었어요. 그래서 일단 거래 피크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얼마 전에 11월 초에 2,200만 주까지 거래된 적이 있었어요. 그 실적입니다. 실적 공개되면서 예상치보다 상당히 잘 나오는 쪽으로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하면서 거래가 엄청 터졌는데 터진 이후에도 그 다음 날도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거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상승세 자체는 아직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기술적으로 보면 전고점 한 35,000원 선 직전까지 와 있는데 전고점 넘었을 것 같다.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모양 자체가 움직일 것 같다. 그리고 어제 오늘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지 않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매수 집중하고 있는데 내용은 미국의 그 생물법 통과 이슈예요. 이게 이제 하원을 거쳐서 상원으로 갔다가 대통령이 결재하는데 거의 뭐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은 그겁니다. 좀 부실한 바이오 업체, 내용 없는 바이오 업체들을 정리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그 어떤 그 대비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그런 업체, 바이오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막겠다라는 것에서 미국의 그 생물보안법이라는 걸 새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통과시키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 또 이 회사는 기존의 그 가장 이슈가 그 비만약이었죠. 근데 기존의 비만약이 주사제였다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나오는 건 경구용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경구용에 대한 어떤 간편성, 어떤 효과, 그다음에 근손실의 감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것 쪽에 그 축을 이루고 있고 지금 일상이 완료가 됐는데 일상의 효과가 한 달 동안에 한 4% 정도 체중이 감소됐다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경구용 비만약의 가장 탑티어는 아니에요. 그냥 탑티어는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 쪽이 가장 지금 2상 거쳐 3상까지 2상, 3상 동시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늦을 것 같은데 재료로서는 갖고 있다. 일상은 통과하고 네. 실효성을 갖고 있다라는 쪽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거고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어요. 3분기 영업이익이 68억이 났는데 11월 초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실적이 발표됐는데 88% 올라갔는데 4분기 실적도 계속 이어지고 5분기까지 가면 작년 실적보다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쪽에서 좀 기대감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체적인 의견은 지속적으로 상승세,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고 길게 보면은 목표가는 한 4만 원까지 보고 매매하시면 좋겠다라는 쪽에서 오늘 매수 의견드립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좀 독특한 부분이 있네요. 지금 차트 나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9월 말에 대량 거래, 11월 초에 대량 거래. 오늘도 거래량 추이로 봤을 때는 대량 거래인데 거래를 잡고 뚫어버리면은 뭔가 좀 있겠구나 싶고 만약에 부딪혀서 또 밀려버리면은 그 대량 거래 물렸던 사람들은 오늘 다 털었구나. 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32,000원, 3,000원 요 라인 있네요. 지금 딱 걸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 흥미롭습니다. 일동제약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술적 분석을 좀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는 있겠네요. 전략은 매수 의견이었죠?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오늘 신규 상장된 기업도 있는 것 같아요. 신선한 기업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시그널은 오늘 시장의 급등 종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시장의 신규 상장 종목이죠. 페스카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공모가 대비 150% 이상 상승하기도 하면서 말 그대로 더블을 달성하기도 했었는데요. 왜 시장에 이렇게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을까요? 자율주행, 이 커넥트카 시대의 핵심 기술이죠. 국내 최초로 자동차의 사이버 보안 업체인 만큼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그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더 고도화되고 똑똑해질수록 이 해킹 관련된 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만이 아니라 농기계부터 자율주행, 로봇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젠 단순히 성장에 대한 기대만이 아니라 실적과 숫자로 지킬 수 있을지 그 전망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IT센 글로벌인데요. 원래는 IT 기반의 투자와 경영 전문 기업인데요. 오늘 상승하는 핵심 이유는 DX부터 투자, AI까지 3박자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핵심은 자회사 때문인데요. 자회사인 IT센 PNS가 글로벌 보안 기업이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 함께 협력해 AI 시큐리티 이노베이션 센터를 개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장의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고요. 그 외에 디지털 금융 관련된 자회사를 통한 추가적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대감까지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21%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에도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자,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더블, 따더블, 그다음에 뭐 텐베거, 네, 이런 것도 좋아하시죠. 자, 오늘 신규 상장됐는데 페스카로 사명은 좀 생경한데 뭐죠 이게? 농기계 자율주행 로봇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네. 뭡니까? 네, 그 자동차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로서 네. 차량 내 전자기기 이런 보안을 위한 엠베디드 솔루션을 좀 개발을 했고 해당 솔루션을 뭐 자동차를 시작으로 해서 뭐 농기계, 건설 중장비, 자율주행차 그리고 뭐 자율주행 로봇이죠. 이쪽까지 이제 확장이 좀 가능한 상황이다. 뭐 좋은 거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네. 특히나 그 보안 게이트웨어, 게이트웨이 제어기 쪽으로 있어서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독자 개발을 했고 상용화를 시킨 그런 전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점으로 봤을 때는 2027년이죠. 2년 뒤에 그 사이버 보안 의무화에 대한 그런 수혜가 좀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2025년도에 시행령이 발효가 좀 되긴 했는데 의무화가 되는 부분은 2027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공모가가 15,500원으로 시작해서 오늘 고가가 47,000원까지 한번 움직인 부분이 있고 현재는 38,700원대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장 주식 수가 약 960만 주고 유통 비율 32%대로 공모 시총이 약 1,500억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다. 유통 비율이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공모가에 이제 들어온 분들은 아무래도 시가 자체도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오늘을 고점으로 있어서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도 하고 네. 또한 의무 확약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10.4%로 낮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또 물량이 좀 늘어나는 시장 내에 물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뭐 재료적인 부분이라든지 나중에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까지 시간 터울로 봤을 때는 천천히 한번 관리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접근할 필요는 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접근하기엔 좀 무리수가 좀 많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종 뭐 비슷한 기업이라고 봤을 때는 아우토크립트라는 이제 기업이 좀 있는데 네. 최근에 한 3거래일, 5거래일 연속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조정을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모니터링 좀 하면서 그 적정한 시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매매 전략은 저점 매수. 저점이 네.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의무 확약 비율, 의무보호 네네. 확약 비율, 보호 예수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이건 사업 보고서 열어보면은 대충 어디에 네. 이렇게 배정이 돼 있겠군요. 물량이 좀 초반에는 다 튀어나올 수도 있겠군요. IPO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한데 뭐 그것도 시장이니까 그렇다 치고
하여튼 저가 매수, 네. 저점 매수 정리.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IT센 IT 센 글로벌. 또 이거 사명 어려운데. DX 투자 AI 삼박자. 뭐 맨날 다 삼박자네. DX는 뭐죠? 게이트웨이 쪽인가? 이게 뭔가요? 이 금거래소 쪽이에요. 금거래. 예. 금거래.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한국 금거래소 쪽에 네. 관련돼 갖고 이제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 뭐 토큰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관련해 가지고 하는데 네. 이 회사가 실적이 워낙 좋아요. 실적이 엄청 좋아져 가지고 현재 오늘 20%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글쎄 어제도 한 10% 가량 오르고 오늘도 20% 올랐어요. 뭐 이틀 사이에 30% 올랐는데 이 회사가 한 5개월 전만 해도 한 6천 원대에서 계속 비비비비 되다가 네. 왜냐면 그때도 금값은 비쌌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된다는 얘기, 토큰 얘기 나오면서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2달 동안에 5배가 올랐어. 6천 원짜리 주식이 3만 원까지 갔거든요. 2달 동안에. 그러다가 다시 반토막이 났어요. 그냥 얘기가 좀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이 회사는 주로 이제 코인 관련해 가지고 법제화 되면은 올랐다가 아니면 빠졌다가 뭐 이런 회사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금값이 지금 뭐 기준 금값이 지금 75만 원이에요. 이제 한 돈에 3.75g 한 돈에 75만 원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만 원이 넘었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좀 얼마,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 전 얘기하다면 뭐 50만 원, 60만 원대에서 벌써 또 75만 원까지 기준가가고 살 때는 85만 원까지 갔는데 과거로 회상해 보면 우리 IMF 때 거의 한 4만 원 돈에 그 거의 매매를 했거든요. 이제 국가에다가 네. 이제 혼납을 한 결과가 됐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나라가 살긴 했지만은 그때 가격에 비하면은 지금은 진짜 이 정도 돼도 되나 할 정도인데 금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국제 금값은 계속 또 상승세 안전 추구에서 상승세로 올라가기 때문에 언제 그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실적이 워낙 좋다는 거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금값 관련해 가지고 이 회사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645억이 났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6배가 증가를 했는데 3분기에 금거래소 그러니까 한국 금거래소를 통한 금거래량이 4조 7천억이 됩니다. 3분기에. 이게 10월 그러니까 이제 4분기 넘어가 10월 마지막 분기에 5조 4천억이었는데 이게 11월 지금 올라가니까 지금 반도 하니까 초반인데도 4조 원이 넘었다 그러니까 금 거래는 진짜 금 거래를 통해서 엄청나게 좀 거래가 되고 있고 거래되는 만큼 이 회사의 실적은 계속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646억이랬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 좀 1조 3천억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1,300억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니라 3분기에도 전년 동기에서 6배가 올라갔는데 영업이익이 그거에 좀 따블이 지금 4분기에 나올 것 같다라는 쪽이면은 현재 이 시세가 그치겠느냐라는 쪽에서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다. 진행형이지 않아. 어제 오늘 올라가서 거래 터졌기 때문에 조금 좀 우려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암만 강해도 한 이틀 상승하고 거래 터지면 그 다음날 죽는 게 예사였거든요. 근데 이 회사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사고 싶은 회사고 계속적으로 보고 싶은 회사다라는 쪽에서 저는 매수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게 정확히는 DAT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DAT가 이제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 가상 자산들을 사들이는 기업들이죠. 미국의 뭐 마이크로 스트레치티지 이런 회사들인데 그 형태는 아닌 것 같고 단순 중개업으로 수수료를 취하는 회사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그 뭐 토큰 이런 게 이렇게 융합돼 가지고 하면 재료가 있으면 올라가는데 수익이 이렇게 나는 거 봐서는 직접 매매도 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건 정확히 조금 한번 파악을 해봐야 보고 결정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렵네 이 회사들. IT센 글로벌 그래서 일단은 좀 신선하다는 의미로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그널과 기업들 알아봤고요. 두 분의 전문가,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주식회사 광장의 황태규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